네, 안녕하세요. 한국 작가의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우리 시대 문학의 자리를 묻는다. 연속 토론회 세 번째 시간의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는 김대현입니다. 이 토론회는 2024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작가회에서 최근 한국 문학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우리 시대 젊은 작가들의 존재 양식을 묻는다입니다. 오늘 먼저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서수 소설가와 최진희 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근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황까지요? 뭐 있으시면. 근황까지요? 네. 네, 저는 소설가 이서수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몸과 여자들이라는 중편 소설을 출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소설들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아마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작년에 헬프미 시스터즈라는 소설로 길동호 문학창작을 수혜하시면서 그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진희 시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인입니다. 파주에 살고 있고요. 시집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일하고 사랑을 하고, 동인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를 펴냈습니다.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들 너무 겸양이신 것 같은데 우리 최진희 시인께서도 작년에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시집으로 신동희 문학상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소개를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작가들의 존재 양식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주제를 얘기했냐면 이제 시대랑 매체 환경이 굉장히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가라는 전통적인 표상도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작가는 어떤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는 지식인이다 또는 투사 또는 사회를 전복하는 예술가 이렇게 좀 이슈가 돼 있었는데요. 최근 어떻습니까? 최근 화제가 된 이병철 시인의 에세이가 있었죠. 시간 강사입니다. 뱀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를 쓰면서도 어떤 삶의 조건, 불안정한 삶의 조건, 비정규 노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시대 작가들과 달리 그냥 요즘은 자본이 주는 시스템 외곽에서 불안정한 삶의 조건들에 노출된 신조어죠. 프레카리아트, 불안정한 노동자 이런 상황에 좀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의 존재 양식이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현재 젊은 작가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또 현재 젊은 작가의 생활 양식은 아마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좀 질문을 간단히 드리자면은 예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작가라는 게 어떤 뭐라 할까요? 사회적으로 지식인, 총체적인 지식인 소리를 들었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투사, 자본이나 또는 독재 또는 일제 이런 뭐라 할까요? 그런 거와 저항한 권력과 저항한 투사 이미지가 있었고 또는 어떤 고정된 양식들 이런 걸 전복하는 예술가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작가들에선 그런 분들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지점이 맞는지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 만약에 맞다면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사라지게 됐는지 그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먼저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작가의 존재 양식이 큰 틀에서 그렇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양식도 이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반도의 현대 문학이 개화기에 시작됐다고 하면 그 개화기 시인부터 생각해보면 많은 시인이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용학은 일본 유학 시절 막노동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사비로 이제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하기도 했고,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인 김수영은 또 양계장을 하면서 또 생활을 이어가곤 했잖아요. 오늘날 작가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투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술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강한 네, 나와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 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지금 작가들의 그런 생각 자체들은 큰 변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주신 대로 김수영 같은 경우도 매문을 고민하기도 했고, 왜 당장 고고시 일일만 봐도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뭐랄까 직장을 구해야 되고 놀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의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좀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작가라는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젊은 작가를 고투를 하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어떤 외부의 시선 그런 거에 대한 아마 제가 진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니다, 우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또 이서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 저는 약간 네.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아, 네, 역시. 그래야 네. 좀 재미가 있겠죠. 네네. 근데 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작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인물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저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좀 개인 방송 매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신비주의가 사라진 시대?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을 더 원하는 것 같고, 지식인일지라도. 그리고 요즘에 인스타그램 계정도 다 운영하거든요, 작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통해서 일상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작가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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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서수 소설가님의 의견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게 말씀처럼 작가가 이전처럼 지식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니라 영향력이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매체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작가라는 존재는 독자와 마주쳐서 완성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쓰는 자와 읽는 자가 마주쳐야만 저는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독자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작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전에 했던 역할들의 어떤 규모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스럽지만 네. 슬픈 말씀- 현상인 것 같아요. 말씀 비슷한 내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역할은 그대로 지식인의 역할은 과거처럼 수행을 하지만 그걸 전달한 매체라든지 그런 영향력이 좀 약해졌다. 그러다 보니 이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바뀌면서 그런 영향을 확대를 위해서 또 작가를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네네. 그 투사라는 그 이미지가 좀 희미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모두 약간 조금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언젠가 소멸될 것이다. 지구는 언젠가 멸망할 것이다. 기후위기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자본주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투사의 이미지를 갖고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현상도 저는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힘든데 왜 그렇게 더 힘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상 속에서 재미를 찾겠다. 그러니까 힐러를 더 찾는 거죠. 힐링을 해줄 사람. 저는 그런 것도 좀 역할도? 느꼈어요. 네, 그래서 투사의 이미지는 이제 많이 희미해진 게 아닐까. 저는 그 말에 사실 조금 물음표가 조금 찍히는데 뭐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이서수 소설가의 소설 또한 저는 이서수 소설을 읽으면서 투사의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사의 모습이 저는 이전과 달라졌을 뿐이지 어떤 그 정신이라는 것, 이 세계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 세상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가의 태도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이전의 투사 방식이 과연 올바랐는가, 그게 과연 효과적인 이 시대에 2020년대에 독자들과 호흡하고 독자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독자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독자가 변했기 때문에 말하기 방식과 소통 방식도 달라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투사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아우라가 씌워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저항의 방식이라는 게 투사관 저항이 낫겠죠. 네네. 어느 시대 그러든 예전에 억압하는 시스템들이나 이런 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 방식이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과거처럼 머리끈 질끈 묶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소설에서 좀 더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동시에 그 위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픈 지점이 여기 있고 이걸 아픈 점을 해소하려면은 내가 더 그 상처를 깊이 후벼 파서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아픔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내 저항을 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두 분 다 뭐 거의 쟁점 지향한 지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처음부터 우리는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작가 존재 양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방식대로 저항을 하고 뭔가 알려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뭔가 기존의 양식들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립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런 생각을 해주니까. 여기서 또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을까요? 아까 제가 그 네. 소설에서는 그 네. 투사의 그 마음을 갖고 쓰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작업할 때. 그런데 제가 그 결과물을 보고 느끼는 점이나 돌아오는 반응을 보고 느끼는 점이 가닿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각이. 그래서 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참고로 뭐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제가 이서수 소설가가 소개해주신 네. 몸과 여자들을 가지고 왔는데 표지가 아주 예쁩니다. 네네 그 정말 이서수라는 소설가가 투사의 마음으로 쓴 거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가가 이 세계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는 가닿았거든요. 작가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몸과 여자들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온몸으로 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히 마음이 와닿았으니까 아마 또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마음이 저항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그 안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방식들에서는 우리가 너무 연연 안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 있어요. 네. 네. 투사의 모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평범한 독자들한테 투사라는 개념이 예, 어떻게 세 분 모두 투사의 모습의 정의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네, 네, 좋겠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투사라는 경우는 이제 문학이라는 경우는 기존의 체제에 대체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냥 뭐랄까 좀 거시적으로는 쉽게 가시적인 것들이 먼저 보이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독재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일제 강점기처럼 식민주의자들 그리고 뭐 자본 같은 시스템들 이런 것에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을 품고 싸우는 게 투사다. 물론 그게 활동적으로 이제 말씀대로 거리로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서로 작가로서 또는 삶의 양식으로서 우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 저항하듯이 기본적으로 작가는 그게 작가의 저는 기본 양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양식에 저항을 하지 않고 이 세계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은 그건 같은 글을 써도 문학이란 동양 이름을 쓰지만 아마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투사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작가라는 존재가 질문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투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작가들이 이 우리 한국 문학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좀 크게 증폭시켜서 모두에게 들려주는 사람. 그것이 투사 같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소리를 전달하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런 것들이 모이는 게 아마 우리 시대 작가라는 생각에 저희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